10여 년 전 시작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년간 농사도 짓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의 고장 김제 지역에서 인삼 수확이 한창입니다. 해풍과 토질 덕분에 질 좋은 인삼을 수확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북 지역의 벼 재배 면적은 줄고 전략작물의 면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도내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3,035헥타르 줄었습니다. 지리산 정명 치습지 복원 작업을 통해 습지 면적이 늘고 토양 수분 함량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전북사무소는 복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이 앞서 변산해수욕장의 노을 쉼터 방치 논란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이번에는 10여 년 전 시작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 대표 관광지인 변산해수욕장 일대입니다. 2011년부터 숙박과 상가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땅을 다지고 전기와 같은 기반 설비를 하는 공사가 이뤄졌지만 2017년에서야 해변 인접지에 대한 1단계 공사가 끝났습니다. 지서면 일대에 추진되는 2단계 공사는 지난달에서야 토목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공사는 2020년에 끝날 계획이었지만 4년 넘게 늦어진 겁니다. 당시 개발을 위해 땅을 내놓은 농민들은 수년간 농사도 짓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땅 들여놓지 않고 하늘 무가고 있어도 농사를 못 지켜는 거야. 개발한 게 농사 짓지 말라고. 7, 8년 되는 것 같아. 응? 어느 정도 해놔야 부질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지. 빚덩이 지금 지치고 있던 게. 지지부진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한 지적은 지난 14일 부안군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기대를 걸고 농지를 내놓은 영세 농업인들의 민원이 빗발친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년에 한 필지 지면 농사 불과 쌀로 계산하면 2, 30작 정도 되고 직불례도 못 받고 농사도 못 짓고 10여 년 동안 그렇게 방치도 하는 게 어느 동네가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 보셔요. 부안군은 토지 매립 당시 영농 보상금을 지급했고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 진행했다는 입장. 또 부지 중심을 지나는 하천을 메꾸고 물길을 틀기 위해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로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투입이 되면 내년부터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안군은 2027년 말쯤이면 사업이 끝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사업 지연으로 농업 직불금도 받지 못한 영세 농업인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나라입니다. 지평선의 고장 김제에서도 인삼 수확이 한창입니다. 해풍과 토질 덕분에 질 좋은 인삼을 수확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지만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넓은 김제 평야에 펼쳐진 한 인삼밭.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마다 황금빛 인삼들이 얼굴을 내밉니다. 여러 해 동안 땀 흘려 가꾼 만큼 걷어들이는 손길이 정성스럽습니다. 한눈에 봐도 크기나 굵기 면에서 세월이 느껴지는데요. 인삼의 생명은 땅의 전기라고도 하는데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자란 게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년농부 김태엽 씨는 4대째 가업을 이어 김제에서 인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5년근 이상의 인삼만 캐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큽니다.
선조부터 내려온 방법이 좀 있어요. 그 제가 현재 대학에서 배운 것들을 같이 과거와 현재를 같이 접목시다 보니까 이런 품질의 인삼이 나오고 있고요. 사람 잘 모르시는데 김제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해풍이 불어와요. 지난 여름 장마와 불볕더위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어든 4, 5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지만 인삼을 주 원료로 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갓 수확한 인삼을 직접 다려 만든 농축액과 분말, 비빔밥과 젤리, 식혜까지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인삼과 지역쌀을 이용해 만든 식혜의 경우 지난해 미국에 처음 수출됐고 올해 수출 물량은 5천여 병으로 지난해보다 3,500병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지에 있는 미국 분들이 실제로 김제에 오셔가지고 인삼 식혜를 맛보시고 바로 이거 가져가겠다 해가지고 수출을 하게 됐는데요. 미국 현지 샌프란시스코, LA, 시애틀 정도 좀 나가고 있는데 현지에서 반응이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에서 전북특별자치 도지사상을 받는 등 각종 상을 휩쓸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황토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김제 인삼의 경쟁력이 내수와 해외 시장 모두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올해 전북 지역의 벼 재배 면적은 줄고 전략작물의 면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내 벼 재배 면적은 10만 4,348헥타르로 지난해보다 3,035헥타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쌀 생산량도 지난해 58만 2,400톤에서 올해 54만 4,800톤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올여름 집중호우와 벼멸구 피해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벼 재배지에 농콩이나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심은 게 주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는 논에 벼 대신 농콩, 밀, 가루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 직불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정령치 습지 복원 작업을 통해 습지 면적이 늘고 토양 수분 함량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전북사무소는 정령치 습지는 해발 1,171m의 고산 지역에 3,700여 년 전 형성된 산악형 고산 습지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사무소는 또 지난 3월부터 소류지를 조성해 습지에 물을 공급하고 자생생물의 서식 공간을 확대하는 등 복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습지 토양의 수분 함량이 38.8%에서 40.9%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습지의 전체 면적도 약 730제곱미터에서 180제곱미터가 늘었습니다. 케이블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침체됐던 원도심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정선에는 1964년부터 2001년까지 운영되던 옛 삼척탄좌 광산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쓰이던 권양기 등 과거 탄광 지역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시설이 보존되어 있어 가치가 높은데요. 폐광 이후 정선군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해 왔는데 역사와 문화, 또 생태 관광이 접목된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또 한 번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가을색을 입은 한백산 숲속에 녹슨 대형 철제 건축물들이 오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대 민영 탄광으로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했던 옛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입니다.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되던 2대의 권양기와 53m의 육중한 철탑이 이곳의 상징입니다. 광부들이 사용하던 목욕탕과 세탁실, 회의실 등 탄광의 역사가 고스란히 보존돼 가치가 높습니다. 이 공간, 이 광산이라는 곳에 탄광으로 사용했던 이 광산이라는 곳의 공간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서 후대에, 그러니까 지역에 물려줄 문화유산의 가치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원래 목적이었고요.
폐광 이후 이곳은 국내 최초 예술광산을 의미하는 문화예술 재생공간 3탄 아트마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탄광의 역사와 세계 미술작품 전시, 각종 생태체험 공간으로 활용되며 공간의 문화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난 2016년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탄광 역사의 상징 중 하나인 이곳이 폐광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정선구는 3탄 아트마인에 광산 스토리를 담은 미디어 아트를 접목해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국비와 폐광기금 등 92억 원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직갱과 레일, 광차 등 핵심 시설에 빛과 음향 등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를 접목할 계획입니다. 또 건물 외부 벽면에는 미디어 파사드를 상용해 야간 볼거리를 확충합니다. 정선구는 인근의 자작나무 숲, 천년고찰 정암사, 한백산 야생화 마을 등과 연계해 일대를 역사와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종합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인근 하이원이나 정암사에 대해서 관광 상품들을 개발해 나가고 빛을 활용을 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시설이 개발이 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에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광산의 역사와 문화, 지역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에 가치를 더하는 이번 사업이 지역에 또 다른 활력을 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남원시가 응급환자 이송비를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응급환자 이송비는 남원에서 다른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 차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시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사업 대상을 소아 청소년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서 고령자까지 확대하고 대리인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응급 이송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송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응급 상황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작물 생육 촉진과 가축 소화 흡수율 증가 등에 효과적인 유용 미생물을 자동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새로 도입한 미생물 자동 공급 시스템은 5리터 이상부터 원하는 양을 개인통에 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자동 공급 시스템 도입으로 포장 비용 절감 효과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비대면 전자단말기인 키오스크를 도입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법정 시한이 2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14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예산 정국을 틈타 정치적 외연을 넓히고 있어 주목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중심의 전북 정치 패러다임이 올 예산 정국을 기점으로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의 자치단체장들이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에 무조건 의존하는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안 사업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는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성장과 함께 한국 정치 문화가 달라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북 지역 시장, 군수 대부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세종시 정부청사를 수없이 방문하고 지역구 의원 중심의 예산 확보 방식을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신 자치단체장들의 국가예산 확보전이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는 실사구시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